안녕하십니까,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 삼성의 SM6 1.6 TC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이나 특히 프론트의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본닛의 뚜렷한 캐릭터 라인이라든가 앞에 그릴과 헤드램프의 어떤 연결성,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의 조화를 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형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모습에서는 헤드램프까지 너무 인상적이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은 4850mm, 휠 베이스는 2810mm로 경쟁력 있는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뒤 오버행이 역시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하고 안정감 있는 바디라인을 이루고 있고요. 연식을 거듭하면서 휠 디자인도 조금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지금 시승 차량에는 245, 45,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배기량은 1618cc가 되겠습니다.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26.5가 되고요. DCT,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되고요. 연비는 12.3에서 12.8 정도, 18인치, 17인치 또는 19인치 타이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M6는 앞쪽의 팬더, 좌측 우측 팬더가 지금 제가 두들겨서 소리가 나시는 것처럼 범퍼하고 같은 재질입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팬더는 아마 경량화에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요. 테일램프가 조금 약간 얇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를 조금 더 얇게 길게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고 더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이쪽에 숨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오픈이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유럽 차량 치고는 굉장히 저는 넓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의 패키징은 중형 차량들은 대부분 보면 이 보이는 쪽은 잘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위쪽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차량 등급에서 일반적인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깊고 넓은 편이고 국산차에 비하면은 글쎄요, 현기차가 조금 더 넓기는 한데 아무튼 유럽차 치고는 비교적 경쟁력 있는 실내를 갖추고 있습니다. 펑크 수리 킷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또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2단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에 필요한 공구들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보르도 레더라는 새로운 컬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형차에서 약간 짙은 자주빛에 이런 컬러를 적용한다는 것도 역시 저는 참신한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여성스럽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M6는 카드형 스마트 키를 갖추고 있고요. 차에서 내렸을 때, 좀 타고 내렸을 때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이 기능은 아마 경쟁차들에 비해서 가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죠. 지금 실내를 보시면 가죽으로 덧대어 있는 이 내장 마무리는 동급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약간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르노답게 좀 과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좀 심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허전할 정도는 아닙니다. 앞쪽은 지금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오토가 적용이 되고요. 뒤쪽은 적용이 안 됩니다. 웹포켓은 안쪽의 마무리도 깔끔한 편이고 크기가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쓰기가 그렇게 편한 위치는 아닌데요. 이쪽에 주유구하고 트렁크를 오픈할 수 있는 버튼이 웹포켓 안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보스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탄탄한 음색을 경험할 수 있고요. SM6라고 이렇게 키킹 플레이트,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키킹 플레이트가 알루미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면 공간이 유럽차 치고는 저는 좀 넓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트는 가죽 질감도 괜찮고 날개가, 특히 안장 쪽의 날개가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 있는 편이라서 몸을 좀 잘 지지해 주고 있고요. 통풍 시트 적용이 되다 보니까 타공 가죽 적용이 되어 있고 수동이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안장 길이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등받이는 지금 필팅 처리가 돼 있어서 보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아마 르노 삼성이 가장 먼저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기 타입의 헤드레스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텐션 적당하고 가죽의 질감도 괜찮고 이렇게 누워보면 목을 참 편안하게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안쪽의 디자인도 외관 디자인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심플하면서 르노의 색깔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타볼까요? 시동을 한번 시동은 버튼식이 적용이 되고요. 1.6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소음보다는 진동이 잔진동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클러스터는 3실린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좌우측 끝에는 지금 아날로그 타입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전자식으로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해주고 있고 컴바인 타입으로 지금 HUD가 적용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유리에 비춰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시인성이 좋지 이렇게 컴바인 돼 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업슬라이딩 되는 방식은 오래 차량을 유지했을 때 글쎄요 뭐 고장 이슈도 있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준중형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중형급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안 어울립니다. 조금 조잡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울리는 편은 아닙니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가죽이 덧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가죽이 쭉 덧대 있어서 상당히 고급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역시 르노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만져보면 조립 상태가 괜찮은 편입니다. 아래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열선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스위치 위치가 이렇게 편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D컷 약간 부드러운 원만한 D컷이 적용이 되어 있고 차 왼쪽 컨트롤에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는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볼륨이라든가 기타 인포테인먼트는 어디서 조절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이 위치가 좀 독특한데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손을 딱 대가지고 볼륨을 컨트롤하고 이 밑에 보시면 다이얼이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트래킹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특히 르노의 차량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내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일단 쓰다 보면 익숙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자식으로 큰 컨트롤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깔끔해 보이는데요. 여러가지 기능들을 잘 정리해 둔 점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시트 컨트롤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사지 기능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까지도 적용을 여러가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은 공조장치를 좀 건드려 보려고 그러면 한번 눌러서 공조장치를 띄우고 여기에서 컨트롤을 이렇게 오프할 때도 여기서 꺼줘야 되고, 다만 양쪽에 있는 이 다이얼 방식은 온도만, 좌우측의 온도만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도 푸시 타입으로 뭔가 기능을 넣거나 온도를 여기서 보여주거나 뭔가 좀 손쉽게 하키 형태로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두 번에 끝내야 되는데 기능들을 작동하려고 하다 보면은 두 번, 세 번 눌러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쪽에 익숙한 세대는 아닌 것 같네요. 아래쪽으로는 여러가지 컨트롤, 버튼이 조금 작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컨트롤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조금 작은 듯 한데 이 아래쪽에 도어 락, 언락 버튼하고 같이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납 공간이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정도는 여기에 수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처럼 제가 USB로 음악을 들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USB를 꽂아 놓으면은 이 덮개가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깊고 낮게 만들어서 이게 충분히 덮을 수 있게끔 웬만한 USB 정도는 커버링이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커버링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은 이 아래쪽에서 여기 메인 컨트롤이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요거는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도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버튼이 좀 이색적인데요. 리밋을 걸거나 크루즈 컨트롤을 온 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루즈 컨트롤을 온 하게 되면 클러스터 상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를 조정하거나 리셋을 해주거나 속도를 맞추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속도는 2km씩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좀 길게 했을 때는 10km, 짧게 했을 때는 2km나 1km 이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암레스트가 이렇게 2단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왜 2단이냐면 하나 넘겨보시면 여기 푸시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 안쪽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성인의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공간에서는 에어컨 바람도 나오기 때문에 음료수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좀 시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 수납함에도 이렇게 부직포 처리를 해놔서 소음하고 진동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게 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암레스트를 오픈하는 요 버튼이 요게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잡소리 이슈가 없게끔 타이트하게 체결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어떨까, 요 부분이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승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조수석 수납함을 보면 굉장히 넓고 안쪽까지 이중으로 잘 돼 있어서 요 바닥도 쓸 수 있고 실제 요 공간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CD 플레이어를 넣을 수 있게 마련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용물들이 흐르지도 않고 2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도 좋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뒷좌석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하나 정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 버튼만 있고 열선 스위치가 같이 있어줘도 사용하기는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포켓 아래쪽에 조금 작은 듯 하지만 갖추고 있고요. 프레임을 감싸고 있는 이 마무리가 좀 꼼꼼하게 잘 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소소한 마무리들이 잘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특히 소음 부분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공간은 유럽차 치고는 굉장히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도 적당하고 시트백 각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죽 질감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시트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ISO 픽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이거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커버링을 할 수 있게끔 잘 마련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바닥도 플랫한 편이고 비교적 레그룸도 넉넉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헤드룸도 잘 확보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수동식이지만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열선 컨트롤은 여기서 2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픈형 컵홀더가 있고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단으로 작동을 하면 뒤쪽 열선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는 익숙한 기능인데요. 스키스루가 가능하도록 긴 짐을 여기에서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커버링이 깔끔하게 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안쪽을 한번 앉아보면은요, 앉았을 때의 느낌은 레그룸도 적당하고 머리 부분이 조금 요게 조금 딱딱하네요. 요게 좀 더 부드럽고 좀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항공기 타입으로 윙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편한데 상대적으로 뒤쪽은 조금 단단하게 돼 있어서 앞에에 비하면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 글라스가 적용이 돼 있어서 전체적인 개방감이나 실내의 공간감을 좀 안락하고 쾌적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에어벤트는 보기에 크기는 작지만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바람 세기도 적정하게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조금 어둡게 보이실 것도 같지만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12V 파워 아울렛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램프류가 지금 보시면 LED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불빛이 굉장히 밝고요. 광원의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이 바닥까지도 좀 시원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최근 차들이 많이들 채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운데에 지금 등이 없기 때문에 혹시 어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쪽하고 앞쪽에서 비춰지는 빛이 생각보다는 많이 그다음에 잘 밝게 실내를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SM6 1.6 TC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을 말씀을 드리면 1.6L 가솔린 직렬 4기통이고요. 터보 엔진이 적용이 돼서 190마력을 발휘합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약간 굼돌 수 있는, 뭐 굼돈다는 표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터보렉이 발생을 할 때 빠릿빠릿한 듀얼 클러치 미션이 뒤에서 대응을 잘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승차감이나 뭐 추월 가속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운전자가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배기량이지만 효율이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비 측면에서도 메이커 측에서는 12km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8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처럼 시내 주행하고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을 섞어서 하다 보면 12km에서 13km까지는 어렵지 않게 연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평균 연비가 지금 일주일 정도 운행을 했는데요, 11.2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처럼 컴포트 모드 했을 때는 클러스터도 조금 재미있게 변화가 되는 것 같고요. 푸른색으로 인테리어가 컬러가 바뀝니다. 조명 컬러가 바뀝니다. 그리고 스포츠로 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디자인의 클러스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도 또 다르게 바뀌어서 모드 간의 어떤 그 내부에서 느껴지는 모드 간의 편차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인 실내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는 르노 삼성이 선택을 잘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모드 간의 편차는 글쎄요, 조금 더 컸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면은 뭐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 차량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뭐 K5나 소나타 또는 쉐보레 말리부랑 섞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6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매칭은 초반에서는 조금 약간 울컥거림도 있고 시내 주행을 했을 때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지는 운전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초반에 악셀링을 했을 때 약간 울컥울컥 하는 느낌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거친 느낌이 분명히 들고 있고요. 하지만 초중반을 넘어가게 됐을 때의 반응,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악셀링을 했을 때의 이 반응은 매칭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담력이 좀 강하게 오는 편이라서 유럽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의외인 부분은 사실 유럽차가 그렇게 소음이나 진동 쪽에 민감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디젤 자동차를 선호를 하고 도로가 울퉁불퉁한 도로들이 구도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한 그 블록형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민감도가 높지 않은 게 일반적인데, 지금 SM6를 운전을 해보면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소음 부분, 특히 이 A필러 쪽의 소음 부분하고 풍절음이 상당히 잘 제어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타보면은 100에서 120 정도 달렸을 때의 풍절음이 경쟁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좀 억제돼 있고 한 단계 좀 낮은 그런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TC 엔진을 장착한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동 시에 약간 거친 느낌, 소음보다는 이 시트 쪽에서 진동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까 드라이브 모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푸른빛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지금 컴포트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에는 붉은 톤으로 바뀌게 되고, 에코 모드를 하게 되면 푸른 톤으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퍼스널을 누르게 되면 퍼플 컬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재미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점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은 앞쪽에는 맥퍼선 스트럿, 뒤쪽에는 어댑티브 모션 링크라고 하는 독특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모션 링크는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토션빔을 조금 개량한 형태인데요. 사람의 다리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무릎하고 발목까지 다 쓸 수 있는 게 멀티링크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걸 멀티링크라고 한다면
기존의 토션빔은 무릎하고 발목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댑티브 모션 링크라고 해서 토션빔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한데 무릎은 여전히 못 쓰지만 발목을 쓸 수 있게 그렇게 개량을 해 놓은 서스펜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덕분에 지금 주행을 해보면 토션빔 특유의 그 튀는 듯한 느낌이나 좌우로 이 핸들링을 했을 때의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어가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을 했을 때에는 여전히 좀 토션빔 특유의 그 단단함에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경쟁 차량에 비해서 시내 주행보다는 외곽에, 도심 외곽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조금 많이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고속 주행에서의 이 단단한 느낌은 차체를 잘 잡아줘서 안정감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경쟁 차량인 현대 기아 자동차나 쉐보레의 중형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좀 한 단계 위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동급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HUD는 지금 컴바인 타입,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업슬라이딩 되는 방식인데요. 이 HUD를 전면 윈드실드에 비춰주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높아지게 되겠죠. 특히 그 윈드실드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를 제가 확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국산차도 2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SM6는 컴바인 타입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중형 차량에서 컴바인 타입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또렷 좀 작은 듯 하지만 또렷하게 보여서 시인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 뭐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을 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속도 조절이 2km씩 밖에 안 됩니다. 뭐 어디서 세팅을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보통 차량들이 짧게 하면은 1km나 2km, 그 다음에 길게 하면은 5km나 10km 이렇게 변동폭을 가져가게끔 설계를 해 놓는데 무조건 2km씩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0km에서 100km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러 번 20km 올리려면은 2km씩 올라가니까 10번을 이 컨트롤을 해줘야지 조작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런 점은 향후에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유럽 스타일이거나 르노의 어떤 독특한 컨셉이라고 하면 뭐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뭐 다른 차량들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옵션을 풀어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 조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민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일정하게 다가갔을 때는 일정하게 속도를 줄여주는 그 포인트가 일정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조금 세팅한 것보다 더 접근해도 좀 더 늦게 제동이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정도면은 거리가 좀 아직 남았는데 벌써 좀 앞에서 제동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한다는 점은 SM6의 장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민감도, 그러니까 정확도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편안한 편인데요. 안장의 이 옆에 사이드 볼스터 부분을 조금 두툼하게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도 경쟁차에 비해서는 SM6가 분명히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트의 가죽 질감도 좋고 앉았을 때의 어떤 포지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헤드룸이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물론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게 넉넉한 헤드룸 공간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이 썬루프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더더군다나 공간 확보가 좋은 차량인데다 대고 썬루프까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잘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네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메인 커다란 컨트롤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패널 안에 시계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가 다른 메뉴를 조작하면서 또 시계를 보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면 메뉴 컨트롤을 하게 되면 시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계를 다시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초기 화면으로 다시 와야 되는 불편함 아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시계를 밖으로 빼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꼭 시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위에 조그맣게 하나만 뚫어주거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시계를 밖으로 빼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굵기도 적당하고요,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가죽이 경쟁사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질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에 이렇게 땀이 나도 가죽이 잘 흡수를 해주는 편이고, 상당히 이 매트한 느낌, 이렇게 좀 덜 끈적끈적거리고 미끈미끈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서, 물론 뭐 오래 써봐야지 알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전체 누적 주행거리가 한 3,000km 이상 되는 차량인데도 굉장히 매트하게 잘 돼 있어서 좋은 그립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시승 차량에는 지금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보스 오디오가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볼륨 컨트롤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음질이 굉장히 탄탄하고 중저음이 좀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켜보면은요, 지금처럼 굉장히 좀 탄탄하고 음색이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네요. 옵션으로 보스 오디오는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뭐 맡긴 사람이 들어도 라디오를 들어도 좀 청아하게 들리고 음질이 좋은 것 같네요. 지금처럼 100% 시내주행, 특히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했을 때에는 7km에서 8km 사이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나 배기량 뭐 여러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준수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돈을 내고 잠깐 달려보면은요, 7단 DCT는 꽤 높은 RPM까지 잘 버텨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찰지게 달라붙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뉴트럴 모드에서 조금 급가속을 했을 때의 반응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의외였던 거는, 스포츠 모드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좀 극단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몰아붙여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자제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멀티 센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뉴트럴, 퍼스널,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가지 구성들이 변화가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주기 때문에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M6 1.6 TC는요, 지금처럼 약 한 40km에서 한 80km까지 킥다운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2000에서 3500rpm까지 탁탁 바뀌는 이 구간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포티하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쟁 차량인 소나타나 K5 또는 쉐보레 말리부에 비해서 이 실용 구간에서의 그 변속감과 엔진하고의 매칭이 아주 절묘합니다. 그래서 이 실용 구간에서의 초반 발진 가속력은 그렇게 크게 거칠게 몰아붙이거나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건 아니지만, 딱 기분 좋은 느낌까지 아주 잘 끌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내에서의 느끼는 어떤 고급감이나 이 차량의 안락한 느낌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고급감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선두에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차가 좀 약간 크게 느껴지는 점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운전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할 정도까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이 크게 느껴지는 차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이 크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SM6 1.6 TC 시승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